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오늘은 강의하기 전에 잠깐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요즘 공무원 하러 오는 분들 보면은 7급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7급을 기본적으로 하고 9급은 선택이었는데 요즘은 거꾸로 9급을 하고 7급은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7급 볼 자격이 되는데도 왜 7급을 보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은 7급은 공부하기도 어렵고 또 공부할 것도 많고 합격하기도 어렵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9급은 합격한 것도 못하고 7급 딱 합격한 경우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합격 채용 인원 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71.4 그리고 채용 인원은 33명으로 많습니다. 생각보다. 자, 그래서 7급은 별도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9급 시험에서 컴퓨터 일반, 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 소공 등 다 출제되고 있습니다. 9급에서 7급 문제가 또 출제되고 있고 9급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들이 7급에서 좀 자주 출제되는 그런 문제들이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부하는 거 조금만 더 하면은 7급 응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해서 저는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7급에 도전하라고 제안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자료구조 목표 점수는 90점이었습니다. 지난번 2016년 기출 해설에서 90점 받는데 공부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015년 기출 1번에서 자, 1번 문제는 재기 호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지난번에도 있었습니다. 재기 호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죠. 이 문제는 결과값을 구하는 문제로 결과값을 구하는 문제는 알고리즘에서 이 완료 조건을 잽싸게 찾아봐야 합니다. 해서 완료 조건을 찾아보면은 이 네모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보다 작으냐, 뭐 2보다 작으냐, n,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완료 조건을 구해보면은 0은 0, 1은 1, 2는 2가 반환되는 완료 조건이 되겠습니다. 해서 주어진 문제에서 인수 4가 들어가면은 이 재기 호출되는 영역을 보면은 3개, 2개, 하나 빼서 다시 재기 호출되는데 해서 F4는 F1, 2, 3 더해지겠죠. 그러면 F1, 2는 여기서 1, 2 완료 조건에서 구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F3만 다시 재기 호출되는 되겠죠. 그래서 이 F3을 다시 재기 호출하면 3개, 2개, 하나 빼면 이렇게 돼서 다 완료 조건에 맞아졌습니다. 해서 답은 6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고 표기법. 역시 지난 2016년도 문제에도 있었습니다. 매우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고 표현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면은 상수는 무조건 1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은 상수는 아무리 커도 어떤 무한대의 개념을 놓고 보기 때문에 변수는 뭐 1로 된다. 이 사실을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상수와 변수 n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은 이야기했듯이 n은 무한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변수 n만 남고 상수는 모두 제거됩니다. 그래서 비고 n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변수가 여러 개로 덧셈 또는 뺄셈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서로 차수가 다릅니다. 2성, 1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최고 차수를 제외하고는 다 제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고 n 제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것은. 자, 그러면은 주어진 알고리즘 분석해 보면은 포문이 3개 이렇게 중첩되어 있습니다. 되게 복잡한 느낌이 들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첫 번째 폼 보면은
반복되는 부분이 n-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 제거하고 나면은 비고 n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k가 100보다 작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듯이 상수는 그냥 1로 표현하면 되고, 역시 세 번째도 1000이니까 역시 상수입니다. 그래서 비고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해서 시간 복잡도는 n 비고 1 이렇게 곱해지는데 상수는 제거됩니다. 해서 답은 비고 n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뭐 틀리는 분들을 보았는데, 비고 표현법의 기본 원리를 알고 있느냐를 묻는 단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중위 표현식을 후위식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있었고, 점수 주려고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주어진 중위식을 연산 우선순위에 맞게끔 갈로로 묶어서 다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가장 연산 순위가 높은 부분은 4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4 나누기 2 부분부터 연산자를 뒤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뒤로 보내면서는 가로는 없애면 되겠죠. 해당 부분은. 그 다음 살펴보면은 3 더하기 2 영역이 되고 해서 덧셈을 뒤로 보내고, 그 다음은 이 영역이 되겠죠. 곱셈을 뒤로, 그 다음은 뺄셈 덧셈이 되겠죠. 이 부분을 뒤로, 그 다음은 뺄셈을 뒤로, 같은 원리로 해서 마지막은 는이 뒤로 가겠습니다. 해서 이 문제도 뭐 점수 주려고 하는 문제니까 빨리 풀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그 다음 4번은 최소 비용 신장 트리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너무나 자주 출제되고 있고, 여기서는 프림 알고리즘, 지난번에는 크로스칼 알고리즘이었습니다. 프림 알고리즘은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프림 알고리즘은 문제에서 아무 이야기 없으면 비용이 가장 적은 1을 선택하게 되는데, 여기 1이 두 군데 있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무선으로 선택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점 A에서 시작하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1 부분을 선택하지 못하고 A를 기준으로 A에 부속된 간선, 그럽니다. A에 부속된 간선은 이 세 개를 말하게 되는데, 이 세 개의 간선의 비용 가장 적은 것은 3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AC가 선택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 AC에 부속된 간선 중에서 가장 작은 비용을 선택하게 됩니다. 해서 F가 선택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그 다음은 A하고 C하고 F에 부속된 간선 중에서 비용이 가장 작은 간선을 선택하는 원리. 그래서 같은 원리로 이렇게 추적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6개의 정점에 부속된 간선 중에서 비용이 가장 적은 것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4가 있고 여기 4가 있는데, 이쪽 4는 선택하면 사이클이 형성되기 때문에 만약 사이클이 형성 안 되면 이걸 선택해도 되고 이쪽을 선택해도 됩니다. 사이클이 형성되기 때문에 CE 부분은 안 되고 BD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하면은 G까지 해서 A부터 해서 G까지 선택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G가 선택되고 비용을 다 더해보면은 17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에서는 최소 비용 16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주어진 문제를 잠깐 더 살펴보면은 1번에 우선순위 Q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림 알고리즘은 전부 다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비용이 적은 것을 선택해야 되므로 우선순위 Q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고, 역시 모든 것을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탐욕적인 기법, 다르게는 욕심장애 기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프림, 크로스칼, 최소 비용 신장트리 구하는 건 너무나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배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배열, 이 유형의 문제는 그 배열 원소가 상대적 니체가 몇 번째냐 또는
배열 원소의 주소는 몇 번지냐, 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두 형태의 문제는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위치를 모르고서는 주소를 구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풀어보고 또 다른 예를 제시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문제는 3차원 배열로서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해서 이런 걸 뭐 공식 이용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크지 않으면은 그냥 그림을 그려서 풀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겠죠. 해서 먼저 그림을 그려서 푸는 방법을 제시하면은 0, 1, 2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면에서 인덱스가 첨자가 2, 3, 1 여기서 문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주어진 문제에서는 시작 주소를 알파로 주고 이 상대적인 위치 이 i 값을 찾는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서 한 면은 행은 3개고 열은 5개니까 3 곱하기 5 해서 15개씩 15개씩 2개 있으면 30개. 그리고 자기 있는 면에서 자기 행 위치에서 자기 위에 행우 쏘는니까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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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9개가 있고, 그러면 39 자기 위치에서 41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 위치는 41번째입니다. 그럼 자기 주소는 어떻게 되느냐, 40번째가 돼요. 40. 왜냐하면은 시작 주소가 알파라고 주어지고 알파에서 하나 둘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1 빼야 됩니다. 주소는. 이걸 이제 공식으로 풀면은 똑같죠. 자기보다 앞에 2개의 면이 있고 한 면은 3 곱하기 5고 그 다음 자기 면에 가서 자기 위에 33 있고 자기 행에서 2개 있으니까요. 그 위치니까 41. 그 다음에 그러면 위치를 알아야 주소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주소는 자기 위치에서 하나 빼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4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배열 원소 크기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바이트 크기로 풀었습니다. 그런데 배열 원소 하나가 차지하는 게 반드시 1바이트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문제 출제하는 분들에게 좀 더 정확하게 출제하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은 배열 원소 주소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여기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이 배열 원소 주소를 구하는 것은 배열의 시작 주소 이거는 시험에서 주고 그 다음 배열 원소 크기는 줍니다. 안 주면 1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신 이전까지의 원소 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신 이전까지 원소 수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위치가 41번째면은 자신 이전까지는 40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주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번째 있느냐, 내 주소가 뭐냐는 구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해서 예를 들어보면은 밑에 간단한 배열 첨자가 마이너스 1로 되어 있고, 이거는 뭐 0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시작할 수도 있고 뭐 양수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구조에서 A2는 몇 번째냐 위치, 또는 A2의 주소는 뭐냐, 그럼 여기서는 네 번째가 되겠죠. 위치는 헤아려 보면은. 그리고 주소는 베이스 번지가 50이면은 하나가 2바이트씩 차지하면은 50, 51 이렇게 쭉 기술해 보면은 주소는 56이 되겠습니다. 해서 간단한 것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여기 밑에 제시한 것처럼 A2는 몇 번째냐? 네 번째. 주소는 얼마냐? 56번지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크면은 다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공식 같은 걸 이용해서 더하고 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원리를 적어 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몇 번째냐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A2가 몇 번째라는 사실은 자기 인덱스 첨자 위치에서 가장 첫 번째 있는 원소 첨자를 빼고 하나를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배열에서 뭐 500이다. 그럼 500 마이너스 첫 번째 인덱스 빼고 하나 더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신의 위치 몇 번째인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주소 구하는 것은 시험에서 베이스 번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배열 원소가 차지하는 바이트 수를 주어지면은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 빼면 되겠죠.
그래서 큰 것은 이런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걸 꼭 공식이라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는. 자, 그래서 배열 원소 주소가 하는 것을 꼭 복잡한 공식을 이용해서 할 필요는 없고 지금 제시한 방식을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꼼꼼하게 잘 정리하시고 전공 때문에 합격 못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꼼꼼하게 제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